오늘 어디까지 할 건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일단 오늘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할 건데, 그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30분 안에 끝납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가기는 할 건데, 덧셈 정리가 좀 빡세거든요. 다음 시간이 좀 또 내용이 또 많아져서 빡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많아서 빡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부담을 줄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삼각함수 복습을 조금 하려고 했었어요. 간단하게 뭐 각변환도 까먹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삼각함수 알려주면서 새로운 삼각함수들,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거까지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대신 숙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까지만 숙제를 하시면 돼요. 뭐야? 안녕? 그 앞에 앉아. 그 앞에 앉아. 자, 9번. 하나만 할게요. 하나. 비슷한 문제라서. 1번만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y는 2의 x승이라는 어떤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죠.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이제 점 P가 있는데 점 P의 좌표가 얼마냐면 y는 1을 껐어요. y는 1.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점 Q를 우리가 이제 t, 2의 t승이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얘는 0,1이겠죠, 당연히? 뭐 다 나와 있었네. 그렇게 할 때 이제 PQ와 Y는 1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 잡았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 잡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점 Q가 P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럼 우리 이걸 예전에 수학투에서 한 적이 있었죠. 점 Q가 P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이 점을 타고 와가지고 얘가 여기에 가까워지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T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점 Q가 P에 가까워진다는 말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t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겠죠. 그때의 탄젠트 세타니까 결국 뭘 묻고 있다? 리미트 t가 0에 가까이 갈 때 탄젠트 세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수가 다르잖아요. 얘는 t고 얘는 세타잖아요. 변수가 다르니까 이 탄젠트 세타를 t에 대한 함수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t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얘가 지금 세타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를 얻을 수 있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얘가 t고 얘가 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t가 되겠죠. 그 다음 요 길이가 얼마냐면 2의 t승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가 2의 t승이고 여기가 1이니까. 맞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정의에 의해서 뭘로 바꿀 수 있다? t분의 요거분의 요게 탄젠트 세타죠. 이거가 되겠죠. 탄젠트 나와서 약간 좀 쫄 수 있는데 그냥 뭐 아니에요. 쫄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니까 그냥 형태를 저렇게 지수 로그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플 개념 익힌 9번의 파트가 뭐냐면 도형이 있고 그 도형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할 때 뭐가 쓰인다? 지금처럼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 쓰인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도 동일하게 t에 대한 함수로 바꿔가지고 저걸 하란 대로 그대로 구하시면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121페이지에 발전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살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번과 3번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1번과 3번. 그래서 당연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트라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올해 미적반은 좀 사랑스럽구만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하여튼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먼저 잡으셔야 되죠. 얘가 지금 이 원이라는 녀석이 원의 중심이 일단 여기 위에 있으니까 지금 점 P 자체를 우리가 t, t의 2의 t승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요 점의 중심으로 잡고 이 원에 이제 이 원이 y축의 수직이고 그 다음 요 직선에 접하고 있대요. 수직이래. 요 y축에 접하고 있고 요 직선에 접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약간 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려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하고 난 뒤에 약간 번외편으로 이 문제를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 일단 그러니까 삼각함수 덧셈 정리의 방법은 요겁니다. 지금 요 친구를 제가 원점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요거랑 요게 합동이거든요. 그쵸? 접선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제가 세타라 잡고 여기를 세타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각도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직선의 기울기 MT가 이제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거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가 이제 탄젠트니까 그래서 요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서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각변환에 의해서 탄젠트 2세타분의 1이 될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탄젠트 2세타만 구하면 돼요. 근데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냐?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가 t2의 t승이고 얘가 t니까 얘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나와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가지고 각변환 공식을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쓰면 탄젠트 2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씨,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하여튼 요거를 구했기 때문에 요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끝이에요. 이게 삼각함수를 쓰는 엄청난 이유죠. 그쵸? 근데 당연히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걸 쓰지는 못하고 아쉽지만 우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땡겨야 됩니다. 하여튼 또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세요. 제가 그 풀이로 맛있으면 돈 드릴게요. 돈.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는 못 풀고 아직은 여기가 RT라는 걸 알죠? RT가 이제 얼마냐면 얘가 T기 때문에 RT의 길이는 이제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RT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4T가 되거든요. 4T. 그러면 이게 약분이 돼버리죠. 벌써.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계산해도 되지만 뭐 그렇다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 그죠? 얘가 4T니까 이거 어차피 약분되면 수렴하겠지. 그치? 그럼 오른쪽도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라는 걸 거고. 그럼 얘가 지금 0 플러스로 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얘가 이제 얘는 1로 수렴하거든요. 그럼 얘가 또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쵸?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그럼 MT가 이제 T에 대한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하여튼 그런 이제 일단 먼저 상황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에 대한. 그럼 어쨌든 MT를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 요런 걸 쓸 거라는 거죠. 요 길이가 T였기 때문에 요 길이도 얼마? T가 돼서 점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T다. 요거 써주면 되거든요. 써봅시다. 그러면 T, T2의 T승에서 자, 요거를 이제 제가 M이라고 그냥 바꿀게요. MX-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게 거리가 T가 되겠죠? T는 루트에 자,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 더하시면 돼요. M제곱 더하기 1분의 얘랑 얘를 각각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MT 마이너스 T2의 T승에다가 절대값까지 씌워야 되겠죠?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요거를 이제 또 계산해야 되겠죠? 그거 계산이 쉽지가 않겠지? 오케이. 자, 보자.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T라는 녀석을 바깥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죠. 각각 TT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분의 자, T를 밖으로 보낼 때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T를 함부로 못 보내요. 알겠죠? 대신에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T가 0 플러스로 간다라고 일단 적혀 있거든요. 극한이. 0 플러스로 가니까 T는 어쨌든 양수긴 하겠죠? 채윤아, 그치? T는 뭐라고? 일단 양수긴 하겠죠. 0 플러스로 가니까. 그래서 T를 그냥 바깥으로 보내도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T가 음수로 간다면 마이너스 T를 밖으로 붙였어야 됐겠죠? 절대값 튀어나와야 되니까. 근데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T는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보내버리면 남아있는 건 M만 남아있을 거고 마이너스 얘는 2의 T승 이렇게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돼요.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졌죠? 그러면 좌변은 1이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얘를 곱하면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M-2의 T승의 절대값 닫고 요거죠. 요 식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저 절대값 어떻게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하자? 그냥 양변 제곱을 때려버리자. 그럼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m제곱 마이너스 2m 2의 t승 플러스 2의 2t승 이렇게 제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m제곱이 소거가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m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 그래서 2m 2의 t승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넘기고 요걸 넘길게요. 2의 2t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되죠? 2의 t승 분의 2의 2t승 마이너스 1 이렇게로 되겠죠. 끝났어요. mt를 찾아냈죠. mt를. 이 mt를 어디다 붙여야 돼요? 요거를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근데 계산을 할 때 그냥 뭐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누구? 얘만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t분의 2의 t승을 그냥 곱해요. 여기다가. 이거 약분 되잖아.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2t분의 2의 2t승 마이너스 1. 그쵸? 따라서 뭐만 남아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2t승분의 2의 2t승 마이너스 1. 이거 얼마로 수렴? 1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4 빼기 1은 3이 될 겁니다. 막막하죠? 왜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쵸? 계산량이 일단 미적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도형의 성질을 좀 활용을 해줘야 되고 요런 문제가 중간고사에 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극혐인 게 이제 삼각함수. 사인으로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진다. 하여튼 이것도 좀 쉽지 않았어요. 이거 교육청 28번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3번 문제. 이것도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는 미리 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2의 x승 마이너스 1이당 ln x 플러스 1은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점 P랑 Q를 만나요. 그럼 점 P랑 Q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그게? 뭐죠?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맞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나가요. 그때 만나는 그 두 점은 어떤 관계 있죠? y는 x 대칭. 미치겠다 진짜. P가 A, 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Q의 좌표가 B, A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몰랐으면 적어. 알겠어? 몰랐으면 적어. 역함수의 관계성이야. 다시 얘기한다. fx랑 f 인버스 x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만났을 때 생기는 그 두 점은 y는 x 대칭이다. 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좀 쉽지 않죠? 우리 머릿속에 그만 딱 인지를 하고 있지. 알겠지?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의 제곱의 파이죠. 근데 반지름이 뭐냐면 지금 요 PQ의 길이의 절반, 그러니까 요 길이를 제곱하고 파이 붙이면 그게 원의 넓이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또 절반에서 제곱하면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그게 원의 넓이겠죠? 실질적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찾으면 되거든? 근데 얘가 이제 A, B야. 얘가 이제 B, A죠? 맞죠? 그 상황에서 이거 왼쪽을 써야 돼요. 어차피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풀 때도 이러한 도형의 성질은 많이 쓰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려서 요 PQ의 길이를 B-A의 루트 2다 이렇게 가볍게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죠? 여기에 커다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요 길이가 B가 되고 요 길이가 A가 되니까 요 길이는 B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B 빼기 A에다 루트 2배를 때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뭐죠 얘가? SA인가요? SA라고 하는 녀석은 뭡니까? 2분의 B-A에 루트 2배를 때린 다음에 뭐예요? 제곱해서 파이를 붙여라. 끝이죠. 물론 이제 A랑 B를 뭔가 좀 표현을 해줘도 되겠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A, B를 지나간다니까 A, B를 얘가 지난다랑 B, A를 얘가 지난다니까 그거부터 했어야 됐구나. 너무 흥분했어. B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ln A 플러스 1을 만족한다 요거죠. 그래서 이제 B 대신에 이제 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면 A가 0에 가까워질 때니까 얘가 A에 관한 함수가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 SA가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A에 관한 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고. B를 얘로 바꾸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잠깐, 오케이? 저는 이제 일단 나중에 계산하려고 일단 그대로 밀어놨는데, 그게 행운이었죠, 오히려 이걸 대입하는 게 신의 한 수였죠. TA를 구해봅시다, 이번에는. 자,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찾아야 돼요, 요 길이. 맞나요? PQ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일 거예요. 중점 공식 써줘도 되고. 그럼 이것도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맞죠? 요게 Y는 X니까 기울기가 1이겠죠? 또 수선의 발 내리면 직각 이등변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얘다가 루트 2배를 한 거다. 가볍죠? 그럼 TA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2분의 A 플러스 B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 요 길이가 돼. 그치? 루트 2배를 하면 요 길이가 돼.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제곱하고 파이 때리면 끝. 그러니까 여기에 A 플러스 B가 보이고 여기 A 마이너스 B가 보이니까 뭔가 이제 이 두 개를 뺐을 때 계산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가 이제 4분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가 되니까 8분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계산하면 이제 2분의인가요? 2분의 B 빼기 A의 제곱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4배를 때렸구나. 왜? 분모가 8이니까. 그러니까 이 분모랑 이 분모랑 같죠. 스윗하게 좋네. 그럼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제 계산해 봅시다. 파이 A제곱분의 위에가 이제 4배를 하면 여기다 4배 하면 되죠. 파이는 그냥 미리 약분시켜 놓을게요. 여기 파이랑. 그래서 여기다가 4배를 하면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빼기 얘는 그대로 올라오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봅시다. 잘 안 보이나? 여기다 쓸까? 아유. 자,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요거 어떻게 되죠? 요 2를 밑으로 내려 보낼게요. 그럼 A제곱, B제곱, A제곱이 빼지니까 사라지죠? 2AB 남고 마이너스 2AB를 빼니까 4AB 남겠네. 에다가 아까 2 밑으로 내려왔던 거 2AB죠? 거기다가 이제 A제곱을 나누래. 그치? 그럼 이거 약분되네? B가 뭐였어 아까? 요거였죠? ln 1 플러스 A. 그래서 얘가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A분의 2ln A 플러스 1이죠. 요거 1 플러스 A죠. 그러니까 1로 수렴하지 2니까 2로 수렴하겠죠. 끝입니다. 좀 계산이 원래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그나마 뭘 이용해서 요 45도를 이용해서 식을 그나마 좀 간단하게 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계산을 계산을 하지 말고 일단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계산해도 늦진 않잖아요. 그죠? 계산해서 혹시나 지금처럼 뽀록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또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제 237번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위에 있는 2번은 할만할 거예요. 1번, 3번이 좀 많이 어려워서 가지고 한번 제가 건드려 드렸고, 요거는 꼭 적어 놓읍시다. 1대 1대 루트 2. 오늘 할 거는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걸 좀 배워볼 건데, 뭐 또 외우는 거예요. 또 외우는 거. 간단하게 이제 미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도함수래. 미분계수부터 정의를 해보자.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죠. 그리고 얘가 존재를 하면 우린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죠. 요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의를 이용해서 풀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도함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런 얘기다.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뭐랑 동치냐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과도 동치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요것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우리 그때 그렇게 했었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약간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학2는 내용이 되게 적거든요.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는 내용이 너무 적잖아. 그래서 이게 낼 거 다 내가지고 진짜 지엽적인 거 너무 막 딥한 거 이런 게 막 많이 나와. 근데 미적분은 양이 방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수학2처럼 딥한 그래프 추론을 묻진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대신에 계산이 그만큼 좀 빡세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거야. 펜 잡아.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도함수의 정의도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게 이제 f'x의 정의겠죠? 요걸 도함수로 합니다. 이건 아시죠? 그 fx랑 gx를 곱한 걸 미분하면 뭐가 되죠? f'의 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되죠? 맞죠? 요 정도 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지수함수의 미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초월함수의 도함수죠. 가장 첫 번째로는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이 x승.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이니까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 도함수의 정의를 쓴 거예요.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니까 여기다가 x 대신 x 더하기 h를 집어넣고 x를 집어넣어서 뺀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를 쓴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극한을 계산해야 되겠죠.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얘가 2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2의 x니까 2의 x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2의 h가 남아있을 거고 얘는 1이 남아있겠죠. 근데 h분의 2의 h 마이너스 1은 h가 0에 가까이 갈 때 1로 수렴하죠. 따라서 얘는 2의 x승 곱하기 1로 수렴하니까 2의 x승입니다. 허거덩.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신박한 녀석이죠. 2x승은 미분해도 2x승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응용시킨 거는 어떤 거냐면 합성함수를 좀 배우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합성함수를 아직 배울 그 단계는 아니니까 요거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요것도 가능할까? 요것도 그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도함수의 정의로? 한번 해볼까요? 나 이거는 지금 P라서 방금 막 이렇게 생각한 건데. 가능할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2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2의 fx.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어떻게 할까요? 진짜 뒤질래? 응? 너 졸았잖아 방금 또. 안 졸았어? 옷 벗어? 오우, 규미가 들어와 버렸네. 중간 너가 저 중간으로 들어가. 어떻게 할까요? 나도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가능할까? 가능할지도? fx로 묶죠. 그럼 어떻게 되죠? 2에 요거는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랑 계산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곱하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 더하는 거니까 동일해지죠? 마이너스 1.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몰라요.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으로 그냥 나중에 증명할게요. 이런 거 증명하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하여튼 얘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 도함수는 이제 좀 비슷한 형태로 얘가 이제 미분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무조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얘를 이제 자기 자신을 써줘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이제 요거 미분했을 때 기억나죠? 그쵸? 요거 미분할 때 어떻게 했죠? F'에 G 곱하기 G'X 이렇게 속미분을 곱했던 거 기억하시죠? 대상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2의 X승 합성 fx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의 합성이니까 미분하면 겉의 함수는 2x승이 되고 이거 합성돼서 얘가 들어가고 요 속미분이 돼서 f'x가 밖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미분 처리가 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몇 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y는 첫 번째 2의 x제곱 이런 거 한번 미분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y'은 일단 먼저 똑같이 써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x제곱 미분한 2x를 뒤에다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y는 2에 2x-1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될까? y'은 2에 2x-1 그대로 써주고 안에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y는 a의 x승 이번에는 2가 아닌 밑이 2가 아닌 a라고 잡아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y'은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와요. a의 x승이 될 거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뭘 붙이냐 ln a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극한을 할 때도 ln a가 나왔거든. 그래서 미분할 때도 ln a가 나온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둘 다 ln a가 나온다. 됐죠? 그럼 뭐 예시로 y는 2의 x승을 미분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붙여라? ln 2를 붙여라.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y는 5의 x제곱 더하기 2x 이거 어떻게 돼요? 다 짬뽕 된 거. 이거는 y'은 어떻게 되죠? 5의 x제곱 더하기 2x 그대로 자기 자신 써주고 속의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2를 곱해줘야 되겠죠? 맞죠? 또 뭘 곱해줘요? 마지막 ln 5 끝. 오케이? 오씨 이거 잘렸어. 하여튼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함수를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로 가봅시다. 요것도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y는 ln x 요거 미분을 해볼 거고 두 번째 y는 log ax 요거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알겠죠? 얘도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증명은 이제 뭐 간단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얘도 동일하게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ln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ln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에 갈 때 h분의 1 곱하기 ln의 x분의 x 더하기 h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ln x분의 x 플러스 h를 ln의 1 플러스 x분의 h 꼴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h분의 1을 곱한 거를 위로 올릴 수 있죠. h분의 1승으로. 그럼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요? 그렇죠? 2의 무리수 2에 대한 형태죠. h가 0에 가니까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 그쵸? 그럼 얘가 2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x분의 h의 역수가 여기 와야 되죠. 그래서 얘가 h분의 x가 와줘야 되니까 x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요게 얼마가 되냐면 2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ln 2에 x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x분의 1을 밖으로 보낼 수 있고 ln 2는 1이니까 얘는 x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결론은 x분의 1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역과정이 적분이야. 그럼 우리 미분 공식 배우면서 동시에 적분 공식도 배우고 있죠. 그래서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가 나와요. 와우. 와, 그러면 설마 뇌절 한번 쳐야지. 이거 적분해보자. 적분이 안 돼. 그래서 얘를 부분분수 변형을 시켜주면 이게 ln x, 이게 ln x 플러스 1 이렇게 적분이 돼요. 와우! 적분을 배웠어요, 벌써. 네. 뭔가 쉽죠? 그러니까 적분은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적분 n가람 다 했는데 초월함수에서는 적분이 안 되는 형태가 있어. 이게 적분이 불가능해요. 적분을 할 수가 없는 형태야. 그러면 적분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적분을 할 수 있게끔 형태를 바꿔서 적분을 해버려요. 그 형태예요. 네. 우리는 적분을 했습니다, 방금. 하여튼 그래서 y는 ln x를 적분이래.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x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또 응용을 또 시킨 거를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요거 또 따로 적으셔야 되겠죠? ln의 fx. 근데 뭐 절대값을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됩니다.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양수값이 안 들어가도 fx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수가 양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ln fx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생각해봐. fx의 범위가 음의 범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요건 로그가 정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를 정의시키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절대값을 씁니다. 알겠죠? 로그를 정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값 있다고 미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y'은 이 친구가 그대로 나와요. 왜냐면 얘도 합성함수의 미분이거든요. ln x랑 절대값 fx랑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는데 절대값 fx랑 적분이 되니까 여기 이제 fx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를. 위엔 누가 가냐? f'x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게 이제 속미분이 f'x가 지금 곱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y는 ln의 왜 이러냐? x제곱 더하기 1 요런 애들은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안 씌워도 되겠죠. 그럼 이런 애들을 미분한다면 y'은 어떻게 된다?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써줘요. 여기다가. 그쵸? 밑으로 내리는 거야. 그리고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을 이제 미분하고 싶어. 근데 x의 범위가 이제 뭐 양의 범위.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이 얘기를 좀 할게. x분의 1이 되죠? 맞죠? 근데 생각해봐. 잘 봐봐. 얘는 정의역의 범위가 얼마야? 0보다 크죠? 얘는 정의역의 범위가 0이 아니면 되죠? 맞죠? 정의역의 범위가. 원함수랑 도함수의 정의역의 범위가 달라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원함수를 통해서 유도된 그러니까 유도된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를 하잖아요. 유도된 함수가 도대체 왜 정의역의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친구의 정의역을 얘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 x로. 알겠죠? 이러면 뭐가 되죠? x가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도 얘란 소리예요. 절대값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알겠죠? 이해됩니까? 원함수랑 도함수의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맞춰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다. 알겠지? 그것만 머릿속. 아니면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어떤 거?
양수 x에 대하여 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x를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왜? 양수 x니까 이거나 이것도 동일하겠죠, 어차피.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절대값을 굳이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방금 내용 한 게 되게 약간 조금 딥한 내용인데 뭐 이해 안 하셔도 어차피 절대값 할 때 그냥 알아서 미분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누굴 미분해 볼 거냐? 요 친구 한번 미분해 봅시다. 로그 ax. 자, 요거 미분. 자, 요것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x분의 1을 붙이면 돼요. 알겠죠? 얘랑 얘랑 동일하게. 미분이 동일해진다. 요거는 외우거든? lnx를 미분한 건 잘 외우거든? 얘를 잘 못 외워. 근데 얘랑 얘랑 미분 똑같아요. 아까 쟤도 똑같죠? 이 x랑 얘랑 미분도 똑같죠? 동일한 구조죠? 얘도 여기다 뭘 붙이면 되는데 뭘 붙이면 된다. 얘는 이번에 요걸 붙이면 돼요. 극한도 이거 아니었나? 로그 극한 할 때도 얘가 나왔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그냥 로그랑, 그러니까 극한이랑 미분이랑 비슷한 구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잘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은. 얘가 많이 나오지. lnx랑 ex승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시험에도. 됐죠? 그러면 몇 가지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도함수를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요 예제는 제가 보기에서 다 끌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보기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잉. 자, 제가 이렇게 기호 쓸게요. 요거 하면 이제 2x 플러스 2승을 미분하라는 소리겠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 나와주고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얼마? 1이겠죠? 오케이, 끝.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미분해봅시다. x 2x승이에요. 그럼 이건 곱미분이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2x. 맞죠?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그대로 미분하면 x의 2x승.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x승 x-x의 제곱에 요걸 미분해보자. 귀찮죠? 그래서 방법 하나 알려줄게. 방법. 또 저거. 방법을 무진장 많이 알려. 금방 증명해요. 알겠죠? 요거 알려준 이유는 딱 하나야. 미적분에서 계산을 최대한 좀 생략을 하라. 암산을 좀 생략을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잘 보세요. 저만 따라하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살아있어요. 미분을 해도 어차피 살아있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이 fx승을 미리 다 빼놔. 안쪽이 중요하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gx죠. 그래서 gx를 미분한 친구를 써놓고. 됐죠? 그 다음에 그대로 써요. 왜냐면 곱미분이니까 그 미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한 친구는 그대로 써주고 그대로인 친구 그대로 적용. 승훈아 들어라. 혼자 못 쓰면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대로인 녀석에게는 이제 f'x를 곱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x를 미분하면 1이야. 그래서 실제로 저거 미분하면 2x승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x 미분하면 1 써주고, 그 다음에 x 써주고, x 미분하면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할 거예요. 한 번 더.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x승에다가 어떻게 되죠? 쟤를 미분하면 1-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그대로 두신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해라? x를 미분한 1을 곱해라. 좀 빠른가요? 그럼 한번 풀어보실? 요 미분해보세요. 이거 근데 빅픽처인데 진짜 내가 이걸 가르친 이유는 이따가 끝나고 설명해줄게. 굉장히 빅픽처입니다. 이건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를 다 한꺼번에 그냥 머릿속에서 암산 처리해버리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오케이, 가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얘 미분하면 2x 더하기 2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x제곱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정리해주면 되겠죠? 도대체 이게 왜 이제 빅픽처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뭘 그릴 거냐면 요거 그래프 그릴 거거든요. x, 2, x승 그래프 그릴 거고, 이런 애들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극대극소를 찾을 때 결국에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해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다행히도 얘가 양수라서 극대극소의 부호 영향에 안 미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0, 그러니까 미분해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는 게 극값이잖아. 이거는 0 했을 때 얘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생략시켜도 된다고. 그럼 바로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빅픽처라는 거야. 이걸 외워놓으면 나중에 그냥 극대극소 갈 때도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고 는영 때려서 그냥 극대극소 찾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미리 좀 해두세요. 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진짜 GX에 있는 모든 애들, 그냥 이런 형태면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놔라.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될 거야. 그럼 또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또 똑같이 한 번 더 동일하게 미분하면 또 구할 수 있겠죠. 지울게요. 연산이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돼요. 연산이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되고, 연습 안 하시면 그 나중에 가서 또 못 푼단 말이야. 그럼 좀 그렇잖아, 그치? 계산 혼자 느리고 하면 좀 그러니까 연산을 좀 미리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해두세요. 의식을 해서. 알겠죠? 그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요런 거 한번 미분해볼까? y는 안 쓸래 이거. 3의 2x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자. 요거를 미분해보래. 미치겠다 진짜. 이거까지는 그거 하지 말자. 이거 2분의 1x 앞에다가 붙여놓고 하지 맙시다. 알겠죠? 이거까지 하다가 계산 실수하는 거 저런 형태는 잘 안 나와요. 하여튼 요건 미분을 천천히 처리를 해보자.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그대로 써주고 2분의 1x는 그대로 냅둬주고, 그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예요. 앞에 거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할 거야. 2분의 1의 x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하라고? 지수함수 미분이니까 그대로 나와주고, 그러 다음에 뭐 붙여라? 상수인 ln 2분의 1을 붙여라. 끝. 알겠죠? 천천히 정리하면 돼요. 정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정리하시면, 이왕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2분의 1의 x승을 묶는다면 앞에 거는 3x제곱 남아있을 거고 뒤에 거는 x의 3승 ln 2분의 1에 x의 3승 더하기 2ln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로감수로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로감수 미분은 여기다 쓸게요. 자, ln 2x를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누구를 먼저 써라? 자기 자신을 먼저 써주고 얘를 미분한 2를 위에다 붙이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ln x분의 1이 되겠지.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있나? 어떻게 계산해도 되죠? ln에 2 플러스 ln x의 미분의 형태로 봐도 되죠? ln 2x니까 ln 2 더하기 ln x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ln 2가 뭐죠? 상수거든요?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x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n x 제곱도 미분을 하시면 자기 자신 써주고 얘 미분한 형태 써주고, 그러니까 x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ln x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똑같이 x분의 2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로그의 성질을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다르죠? 지금 고2 애들이 로그를 배우고 있거든? 고2. 이제 예비 고2 애들이. 귀엽죠? 근데 이제 로그에 아직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요거랑 요걸 아직 같다라고 보고 있어. 앙증맞죠? 그죠? 그치? 이거랑 이거 같대. 틀리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요거는. 그치. 이거는 약간 요거 생각해야 되는데 3x 제곱 더하기 1의 4승을 옛날에 미분해본 적 있는 사람 있겠죠? 어떻게 계산했어? 4, 3x의 제곱 더하기 1의 몇 승? 3승. 거기다 곱하기 얼마 했어요? 6x를 곱했죠? 동일하게 해보자. 어떻게 되죠? 2 lnx의 몇 승? 1승 곱하기 속에 있는 lnx 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x분의 2 lnx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럼 또 하나 더 마지막 요거 미분 평생 없을 미분이다.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되고 뒤에 거 그대로 붙이면 돼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죠. 그럼 로그 3의 2x를 미분하면 되고 얘들아 로그 미분이야. 로그 미분이니까 그냥 2x분의 자기 자신 미분 2. 그 다음에 로그니까 마지막에 뭘 붙여라? ln 3분의 1을 갖다 붙여라. 알겠지? 지수 미분은 뭐라고? 지수 미분은 자기 자신. 로그 미분은 자기 자신분의 미분한 형태. 알겠어요? 형태는 다 똑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요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가봅시다. 근데 진짜 뻥안치고 할 게 없어. 정말로. 그냥 우리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2번만 하자. 뭐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 연산이잖아요?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2번 할 건데 자 1번에 2번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묶어서 하라고 했죠? 그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해보세요. 자, 봅시다. 2x승에다가 자, 2x 더하기 1을 미분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x 더하기 1을 그대로 써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x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거기다 1 넣으면 되니까 5, 2가 되겠죠? 5, 2.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네. 그런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알겠지? 오케이? 왜냐면 도함수를 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럼 마플 개념 익힘 2번에 1번을 풀어볼 건데 요거는 이제 극한값 계산의 형태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이 f'1로 바꿀 수 있지. 미분이 가능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f'1만 찾으면 되고 f에다가 f'x를 구해봅시다. f'x는 ln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 제곱. x lnx를 미분하면 lnx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 넣으면 됩니다. f'1은 ln1이 0이고 넣으면 4겠죠? 그래서 4, 2, 8. 그 다음 2번 갑시다. 구하라는 게 뭐죠? f'1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f'의 x를 찾아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x로 묶어버렸을 때 2x가 남으니까 2x 미분하면 2 적어주고 2x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가 1이면 되게 쉬워요. 왜요? 얘를 미분한 형태 2x를 미분한 형태 써주고 2x 그대로 써주고 왜? 여기다 어차피 곱하기 1만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으면 4,2가 되겠죠? 4,2 다음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벌써. 3번 자 fx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처럼 hx는 fx, gx 이런 형태가 나왔다. 각각 미분 가능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연속성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얘가 우극한이고 얘가 좌극한이자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FA랑 GA가 같다를 이용하면 되고, 두 번째가 뭐죠? F'의 A랑 G'의 A가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되겠죠. 했나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겠지. X는 A에서. 아 잠깐만, 근데 내가 이거 한 번만 좀 짚고 할게.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요 말은 동일할까요? 살짝 딥한 얘기 딱 하나만 할게. A반이니까 한 번만 할 거야.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란 말과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동일한 말일까요? 동일한 말일까? 동일한 말일까? 동일한 말이 아니야. 알겠지?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잘 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해서 얘를 이제 미분하고 얘를 미분해가지고 연속성을 본 거잖아. 그렇지 않나? f'x랑 g'x의 연속성을 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려요. 알겠죠? 물론 엄청난 반대되는 예시가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지금 일단 과정에서 못 배우고 이거거든요. 얘를 미분하면 딱 그래요. 근데 요거 미분이 곧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x제곱 sin x분의 1, 이 친구가 유일하게 여기서 미분은 가능한데 여기선 불연속입니다.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딱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 얘가 미분이 가능하면 얘는 연속이다는 틀렸어요. 하지만 반대는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f'x가 연속이면 fx는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hx를 미분해서 h'x로 바꿨죠. 그래서 f'x랑 g'x의 연속성을 비교해봐도 괜찮다는 거야. 왜? 그게 미분 가능으로 갈 수 있거든. 알겠지? 하지만 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가 연속이다라는 말과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약간 커뮤니티 같은데, 오르비나 이런 커뮤니티 아나? 오르비 커뮤니티 아나? 뭐 하여튼 그런 커뮤니티 가면 맨날 싸우는 그 내용이었어요. 한때 유명했던 내용이었는데, 원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의 연속성, 이렇게 네이버 치시면 딱 그 주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주제에서 이건 설명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이단 맞아요. 하지만 역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뭐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 정도? 결론 1번 1 넣으면 되죠? x가 1 이상일 때는 0이 될 거고, ln 1은 0이니까 x가 1 미만일 때는 a 플러스 b. 일단 첫 번째 식 나왔고, 두 번째 f'x를 구해봅시다. 자, 위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x가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a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오케이? 됐죠? 여기서는 지금 lnx라고 둔 이유가 x가 1 이상이니까 당연히 x가 0보다 큰 데서 지금 정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lnx라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절대값을 무조건 붙여야 되냐? 거의 대부분이 붙여야 되는데 지금 lnx가 절대값을 안 붙인 이유는 x가 1 이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러면 나중에 가서 좀 헷갈리는 게 없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끝났고, 근데 15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되고, 삼각함수 파트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삼각함수를 좀 밤마다 또 가르치는 스타일도 다르고 하니까 일단 저대로 조금 주입식 교육을 좀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 정의부터 갈게요. 이게 뭐지? 도대체? 삼각함수 정의?
삼각함수 정의 맨 첫 번째 파트에 원 나오는 건 알죠? 원 왜 나온지는 알아? 원 왜 나온지는 모르죠? 그쵸? 그 삼각함수가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 각은, 그러니까 x값이라 하죠. sin x, cosine x 이런 x는 다 각이잖아. 그래서 원이 이렇게 각을 돌면서 원 위에 있는 점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계속 변화하겠죠. 그때마다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도 계속 바뀌죠. 그게 이제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 하나를 그어줬을 때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을 제가 p라고 잡고 푸슝, 그럼 여기가 세타겠죠? 그때 이제 이 점 p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기가 가능해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건 아시나요?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3도급 가면 뒤지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빗변이 이렇게 있고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r이면 밑변이 r 코사인 세타입니다. 높이가 r 사인 세타예요.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빗변이 r일 때 저 바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둘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지금부터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알겠죠? 별표. 하나 더. 세타고 여기가 r일 때 얘가 r 탄젠트 세타, 얘가 r 시컨트 세타. 시컨트가 뭐지? 오늘 배울 겁니다. 알겠죠? 기억해 둡시다. 여기 밑에가 r이면 밑변이면 높이가 r 탄젠트, 그 다음 빗변이 r 시컨트 세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고,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어요. 여기 점은, 점 P는 어쨌든 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x좌표, y좌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r분의 x로, 사인 세타를 어떻게? r분의 y로 정의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r값은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고 x랑 y는 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점 P의 좌표가 5,12를 지나간대. 5,12를 지나간대. 그러면 5,12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이 점을 지나가는 OP가 그리는 동경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동경을 세타라 하재. 그게 뭔 말이냐면 얘가 P이기 때문에 여기 OP, 그러면 시초선이 X축이니까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때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13이 되니까 요 점 P의 좌표는 요 길이가 13이니까 반지름이 13이라는 소리거든요. 13 코사인 세타, 13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점 P를. 알겠지? 요거는 왜 그렇게 되냐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는 X좌표랑 Y좌표를 가지고 이제 다루겠지만 X축, Y축.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하면 극방정식이라 해서 세타랑 반지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하트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이 극방정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그런 좌표계를 이용할 거예요. 하여튼 좌표계가 지금처럼 X축과 Y축만 이루고 있는 그런 좌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극좌표계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다. 5,1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고. 그거는 좌표계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사인 세타 물어본다. 그럼 이 두 개 갖다라고 두면 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을 계산하겠죠? 그 이거의 뜻을 이해를 하라는 거야. 사인에 뭐라고 해볼까? 3분의 2파이 해볼까요? 그럼 이게 몇 도죠? 120도죠? 그죠?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다? 요 앞에 1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그럼 반지름 길이 1인 원 하나 그어주고 이루는 각도가 몇 도? 120도.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도가 120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점 P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90도고 얘가 30도라서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60도가 되고 30도고 요 길이가 1이겠죠? 반지름이 1이니까. 따라서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삼각함수 정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접근을 하면 좀 더 이제 나중에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접목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끝. 알겠니? 너무 어렵나 내용이? 빡세지? 근데 이거는 진짜 한 번 듣고 한 번에 알아듣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 지난 A반이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니? 조심스레 끄덕거리네? 너무 어렵죠, 내용이. 다시 뭐라고?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앞에 1이 생략돼 있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이루는 가게, 동경과 C초선 이루는 가게 크기가 120도를 만족하는 그 점 P의 Y좌표.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죠? 하여튼 이게 이제 그거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우리가 이거를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의 세타랑 이제 탄젠트 세타가 이제 x분의 y 이렇게 나와서 요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는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배우겠다는 거지. 코사인 세타의 역수가 있을 거 아니야.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x분의 r이겠죠. 코사인 세타의 역수.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앞으로 시컨트 세타라고 하겠다는 거야.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역수를, 사인 세타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이겠죠. 이거를 코시컨트 세타분의, 잠깐만 미안. 코시컨트 세타라고 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를, 탄젠트분의 1이겠지? 이거를 코탄젠트 세타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딴 걸 써야 되냐는데, 이게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계산을 할 때 이 코사인 대신에, 그러니까 이 시컨트랑 이 코시컨트랑 코탄젠트를 이용을 안 하면 공학 계산할 때 공식에 보면 사인 세타분의 1 뭐 이렇게 역수로 지저분하게 공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저분한 걸 좀 깨끗하게 바꾸기 위함이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좀 짜치죠, 그죠? 새로운 걸 배우니까.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나오면 바꿔라, 이렇게. 역수로 바꿔 생각해라, 지금은. 알겠죠? 바꿔 생각해라. 됐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호를 해볼 거예요. 부호는 뭐냐? 아까 이제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렸는데, 앞에 봅시다. 어쨌든 이 원 위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친구의 전피의 좌표가 지금 지루해도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야 안 헤맨다. 알겠지? 요 점의 좌표가, 잘 보세요. 이게 1사분면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x좌표랑 y좌표가 풀, 풀이겠죠. 풀, 풀. 맞죠? 그러면 r값이 양수거든요. r값 양수. 그래서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란 소리예요. 알겠죠?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인데 탄젠트가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탄젠트도 양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올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데 어차피 반지름 다 양수야. 그럼 코사인과 사인이 각각 음수,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도 음수, 사인만 양수. 그래서 싸. 그 다음에 탄, 코. 맞죠? 얼싸안코로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럼 동일하게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도 양수,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도 양수,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도 양수란 소리예요. 알겠죠? 끝. 참고로 이제 조상식. 여기 뒤에 코 붙이면 90도 회전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개쩔죠? 그래서 사인을 90도 회전하면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면 코사인이 그려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인, 코사인. 이 이유, 코를 붙인 이유가 쉽게 말해서 그냥 90도 회전했다, 그 소리입니다. 뭐 끝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요것도 있었죠?
사인의 제곱 x랑 코사인의 제곱 x.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적는 거예요. 알겠죠? 알고 있더라도 혹시 나중에 강의 영상 강의 끝나고 한번 복습은 해라잉. 알겠지? 수원 교재를 디벼보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 나오겠죠, 이런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탄젠트 x는 뭐가 되죠?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공식이 나와요. 어떤 새로운 공식이 나오느냐? 여기 식 있죠, 여기 식. 정말 많이 쓰이는 식이 나와요. 여기 식을 양변에 뭘로 나눌 거냐? 사인 제곱을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다.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분의 1이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 잘 들어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요. 사인분의 코사인이면 탄젠트의 역수죠. 그래서 코탄젠트가 돼요. 그래서 공식이 새롭게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 x는 코시컨트의 제곱의 x다 라는 식이 첫 번째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식, 여기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이번에 나누게 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고, 코사인 제곱 나누면 1 되고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개인적으로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탄젠트랑 시컨트는 조금 많이 나옵니다. 새로 또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1풀 탄제 섹제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근데 이거 뭐 외울 팁이 없어요. 외울 팁이.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세타가 3, 4분면에 제3, 4분면 아우씨 제3, 4분면에 각인 세타가 있고 탄젠트 세타가 2래요. 그때 이제 시컨트 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1 플러스 탄제는 시컨트의 제곱, 시컨트 제곱은 5, 시컨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여기서 세타가 제3, 4니까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5임. 요런 느낌. 알겠죠? 근데 나는 굳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을 먼저 보시고 각이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지겠죠? 그거 체크. 두 번째가 무조건 모든 삼각비를 직각삼각형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탄젠트는 x분의 y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세타 잡고 얘가 1이고 얘가 2면 돼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1분의 2겠죠? 여기서 세타는 제3, 4분면이지만 그냥 예각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얘가 세타가 3, 4분면이란 거는 부호만 결정시켜주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부호만. 알겠죠? 1분의 2 써주고. 그럼 여기 얼마? 루트 5겠죠? 그럼 이 시컨트가 뭐예요?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코사인이 뭐죠? 루트 5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역수인 루트 5가 나오는 거고, 거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뒤에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요게 이제 나름 좀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만 하자. 마지막 딱 하나 렛츠고. 그거 딱 말아. 하나. 이거 다 할 줄 알죠? 각변환? 마지막으로 연습해봅시다잉. 알겠죠? 자, 뭐 기억 안 나도 대충 머릿속으로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 사인의 세타. 우린 이 세타가 지금 뭐 1, 4분면의 각이 아니라 2, 4, 3, 4, 4, 4 아니면 그 이상의 각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세타가 2파이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2파이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 이유가 뭐야? 한 바퀴를 다시 되감아도 한 바퀴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있을 거 아니야. 일반각 성질 때문에. 맞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10파이다. 그러면 10파이는 좀 그렇다. 한 3분의 7파이다. 이러면
2파이보다 크니까 2파이를 빼요. 그럼 3분의 파이랑 동일한 각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타의 값이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따라 다르죠. 사인은 음함수니까, 기함수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겠죠? 자, 여기다 탄젠트도 동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쏙 하고 사라지겠죠? 맞죠? 그래서 음수각도일 땐 이렇게 처리. 그러면 첫 번째 스텝부터 갑시다. 첫 번째 스텝은 얘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사인에 자 2분의 n파이 플러스 알파. 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시면 돼요. 알파라고 플러스로 저는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뭐 아니면 마이너스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두 번째 스텝. 이거를 n의 값에 따라 바뀌겠죠.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 이렇게 바뀌겠죠. n이 홀수면 여기 2가 안 사라져요. n이 짝수면 여기 2가 사라져서 앞에가 정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짝수면 그대로. 맞죠? 마지막 스텝이 뭐예요? 부호. 부호는 뭐야? 맨 처음에 봤던 요 친구의 각도랑 이 사인에 따라서 부호는 이미 결정이 났겠지. 이해가 되니? 여기가 2, 4분면이야. 그럼 사인이 2, 4분면이니까 그냥 그대로 양수면 되고, 얘가 3, 4분면이야. 그럼 사인이 3, 4분면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지막에 달아주면 돼요. 알겠죠? 마지막 사인의 3분의 11파이를 계산해 봅시다. 요건 어떻게 되죠? 2파이를 빼면 사인의 몇 파이?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얘가 2파이에 가까우니까 이거를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짝수니까 사인의 3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고, 몇 사분면이냐? 4, 4분면이죠? 마이너스 뒤에 달아주면 끝. 됐나요?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각변환 연습까지 혹시 모르니까, 이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방법까지 계산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알겠죠? 오케이. 금요일 날 봅시다.